안녕하세요. 5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전일 얘기 나왔었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면, 원래 기존의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부채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 나오게 된 건데, 미국 부채가 위험하다는 건 이미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 다 알고 있는 내용 이제 조정을 한 건데 이게 뭔 타격이 있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정부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곧 정상화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기 지표가 어떤 상황이다. 경기 둔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관세 관련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요거 다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물가 안정이 빠르다면 경기 둔화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쉽게 안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악의 경우의 수로 떠오르고 있는 올해 1회 금리 인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진 또 어느 정도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요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잘만 풀린다면은 한국 증시가 여기에 되게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맞춰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7월까지 금리 동결할 확률 같은 경우에는 6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 62.69달러로 플러스 0.32% 상승 마감,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외에 볼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휴전 협상 즉시 시작한다라고, 푸틴과 대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의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거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코딩 에이전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쪽으로 되게 확장세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태계가 커지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잖아요. 요거는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웨어랑 연결도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시장들도 우상향을 하면 했지 꺾이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력 소비량도 급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이쪽도 봐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제품들은요 석탄 발전보다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라는 건 경제성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규모의 경제를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규제 때문에 이 건설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급증해가지고 수익성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요거 자체가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매출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굳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G랑 그리고 유럽의 지멘스가 치킨 게임을 하면서 서로 간에 적자 경쟁을 몇 년 동안 해왔거든요. 10년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도 제품 가격 못 올려가지고 지멘스 에너지의 풍력 관련 사업 부분 계속 적자 보고 있고, 조 단위로 지멘스 이쪽 말고도 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국이 과연 이걸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중국도 계속해서 저가로 내놓고 있는데, 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국처럼 관세로 막아주는 그게 아니라면은 풍력은 사실상 우리가 터빈을 만드는 쪽은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태양광은 중국산 거 아실 거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 막아주니까 미국에 이제 공장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분리를 해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계속 늘려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고, 뭐 친환경이 표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가스터빈 지금 주문하잖아요. 4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굴리려고 원전이랑 가스터빈 여기로 공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터빈 때문에 어느 정도나 지금 이 관련 시장에 폭발력이 있냐면은 이 번호바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잘 팔아서 시가총액 100조 넘었고요, 지금. 수주잔고 4년치.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0조 아래 있던 게 지금 거의 60조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의 주가를 보면요. 네, 해외 쪽에서 오히려 23년, 24년 고점 대비 떨어지면 떨어졌지 막 거기를 돌파하거나 한 건 아직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인이 많이 뭐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되는 쪽은 이쪽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네요. 해서 이 테마가 이제 매출로 당장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단순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합 변압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은 투자가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고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지금 밀고 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표준을 잡을 수 있는지 보면 좋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37년까지 선박 448척 발주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 외에도 중동, 유럽에서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줄 때 향후 몇 년 동안 괜찮구나 편안하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탈모 기술. 와, 1년에 주사 3번이면 이거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되면 정말 정말 대박이다. 특히나 한국도 한국인데 유럽에서 여기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또 이제 유니콘 혹은 데카콘 나올 수 있다? 기대 한번 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카지노주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질산 닭이 수입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오리나 돼지 이런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대체재 관련 주식으로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까지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되 따봉 제 방금 누른 거 그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이 미국 쪽 뉴스 때문에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하지만 일단 최근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또 한 번 반등하는 거 생각을 해보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지 제 시선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자,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언급이 되게 많이 됐었죠.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구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쇼핑 관련해가지고 수수료 요율을 만졌습니다. 뭔 소리냐. 같은 일을 해도 순이익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컬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면은 야, 이거 가뜩이나 돈 잘 버는 게 2분기부터 보여주게 될 텐데 성장성도 같이 나타나겠네.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요게 또 한번 부각이 된다면 또 꿈틀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기대하면서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빠른 이들은 이 6월 달이 2분기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서 이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조금 늦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8월에 공개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꿈틀거리는 거 노리는 사람들 생기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AI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실적이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AI 지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대선 주자들이 계속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 한 번,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잘만 하면 여기에 반응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건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규제 완화까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요거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AI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규제가 없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없으면 데이터도 훨씬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성능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나나 해외에 이제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능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테스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이제 좀 부각이 되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얼만까지 연결될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죠. 가격이 다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요게 악영향이라서 국채금리가 만약에 좀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금리 인하랑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시장에 돈 풀린다, 유동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딱 맞춰가지고 과거 이때마다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네카오 또 한번 파동 나올 수 있겠다.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 그냥 인플레 둔화 된다라고 하면 경기 둔화는 시작이 돼가지고 이거 딱 보여주는 순간, 안정세 보여주는 순간 금리 인하의 속도는 무조건이다. 이렇게 엮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이랑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도록 하면 네이버는 외국인 들어오다가 좀 조용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 이들이 컴백하면 묶여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순서는 외국인 1등, 기관 2등. 반대로 카카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는 항상 기관 먼저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 들어왔을 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기관 요즘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산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다음번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기관 먼저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바닥 잡히고 외국인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한번 쭉 치고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땐 기관이 1등, 외국인이 2등, 그리고 개인 털리는 건 그럼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카카오는 어떻게 봐야 되냐? 수렴 이후에 발산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저점 이탈만 안 하면 문제될 건 없고 21선 돌파했을 때 상단인데 여기 라인까지 과연 올 수 있는지 보고 돌파를 481선 노란색이랑 같이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추세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카카오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이걸 뚫어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각 이상으로 좀 큰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서도 61선 돌파 못한다면 조정이 나온다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됐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여기 돌파만 한다면 추세의 반전 시작이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61선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 만큼 여기 뚫어줄 때까지는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봐야 된다라고 보시고 돌파하고 방향이 잡히면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근데 여기마저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급증하는 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조적 성장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을 때 단기 변동성은 카카오보단 적더라도 고점은 네이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다? 카카오는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갔는데 네이버는 웹툰 하나를 제외하면 여기 몸통에 제대로 붙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과거의 전성기 또 한번 네이버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성을 좋아한다면 카카오, 좀 장기성을 좋아한다면 네이버, 이것도 성향껏 분류를 해서 쭉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